근신경 통증 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50번 고관절 내전근들을 하겠습니다. 신용어로 엉덩관절 모음근이라 그러는데 이 내전근에는 종류가 보시게 되면 이제 장내전근, 그 다음에 단내전근, 대내전근, 거기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박근까지 해가지고 4개를 이제 내전근의 계열로 이제 봅니다. 여기에 치골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전근 그러면 이 4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시 정제부터 보시게 되면 장내전근은 긴모음근이라 그러는데, 자, 기시로 보시면 치골근학과 폐쇄공 사이에 골반에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폐쇄공이 있죠. 그리고 치골결합이 있죠. 요 사이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장내전근, 자, 긴모음근이 장내전근이죠. 긴모음근 같은 경우는 이 폐쇄공하고 치골결합 사이에 이렇게 붙게 되고, 정지를 보시게 되면 대퇴골의 조선에 붙는다 되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대퇴골의 뒷면에 보면 선이 하나 있죠. 그 선에 보시면 한번 보자. 긴모음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긴모음근 해가지고 요렇게 붙습니다. 대퇴골의 조선에 중간에서 한 밑에쯤 되겠죠. 중간에서 밑에 부위에 붙게 되는 게 긴모음근의 장내전근이라고 그러죠. 장내전근의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내전근은 짧은 모음근이라는데 기시가 치골근학과 폐쇄공 사이의 골반, 얘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게 되면 짧은 모음근 있죠. 짧은 모음근이 폐쇄공과 얘가 폐쇄공이죠. 치골근합 사이에 골반에 붙는 겁니다. 골반뼈에. 그리고 정지 같은 경우는 얘도 대퇴골의 조선에 붙는데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 긴 모음근 여기 있으면 짧은 모음근은 여기 있죠. 짧은 모음근은 긴 모음근이 요 밑에 중간 밑이라면 얘는 중간 위로 붙는 게 긴 모음근이 짧은 모음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내전근 같은 경우는 세 부위로 나눕니다. 소내전근하고 중부섬유, 그 다음에 후부섬유 이렇게 하고 세 부위로 나눠야 되는데, 소내전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시가 치골 하지에 붙습니다. 치골 쪽에 붙어요. 그러면 여기 뼈가 있으면 치골의 아래쪽까지가 있고 치골의 위에까지가 있죠. 그래서 요 아래까지에 붙게 되고, 정지는 대퇴골의 상부에 붙고 중부 섬유는 자골지에 붙습니다. 이제 대내전근은 치골에, 여기 보시면 치골에도 붙고 자골까지도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부 섬유하고 후부 섬유는 자골지에 붙습니다. 자골에. 그리고 정지는 대퇴골의 중부에 붙고 내전근의 열공에 붙게 됩니다. 내전근의 열공이 뭐냐면, 근육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죠. 혈관이 허벅지 뒤로 지나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구멍이 대내전근의 열공인데, 중부섬유가 대내전근의 열공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고, 후부섬유는 기시가 자골지 금방 했고, 정지는 대퇴골 내측가의 내전근의 결절에 붙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의 내측가, 내측가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뼈가 있죠. 뼈의 안쪽에 있는 가. 그래서 대내전근의 어덕트 매그너스 머슬이라 되어 있죠. 대내전근의 이 후부섬유가 여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내전근의 결절에도 붙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박근 있죠. 박근. 기시는 치골체 바깥에 붙습니다. 치골체 바깥. 그리고 아랫면 하지 골지에 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글라실리스 머슬이라 되어 있죠. 두덩 정강근, 이게 박근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글로 보시면 치골체의 바깥면, 자, 이게 치골체입니다. 체. 그래서 위에까지가 있고 아래까지가 있는데, 이 중간에 가지 몸통을 중심으로 위에까지 아래까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치골체 바깥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랫면에 하지 골지, 그러니까 아래까지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경골의 내측가에 갑니다. 내측가. 자, 보시게 되면 경골이 있죠. 비골이 있고 경골의 내측가에 붙는데, 여기 보시면 두덩 정강근 돼 있죠. 요렇게 붙어요. 여기 붙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넙다리 빗근, 봉공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반힘줄 모양근, 햄스트링의 반근양근이죠. 이 3개가 합쳐져서 거위발을 이룬다 그러죠. 거위발이 이제 3개로 돼 있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물갈기가 있는데, 그래서 거위발을 닮았다 그래갖고
거위발이라는 부위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박근이 됩니다. 기시정지는 이렇게 되시고, 자, 기시정지를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 기능은 장내전근은 발끝 떼기 시 대뇌전근은 뒤꿈치 닿기 시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장내전근이 이제 발끝 떼기를 합니다. 자, 발끝 떼기라면 여기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들리죠.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장내전근이 굴곡하는 힘과 함께 내전의 힘을 함께 주면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활성화되고, 근데 대뇌전근은 뒤꿈치가 닿을 때 힘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발끝대기에서 뒤꿈치가 이렇게 닿았죠. 닿았을 때 이때 대뇌전근이 힘을 쓰는데 주로 이제 햄스트링하고 같이 힘을 씁니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굴곡보다는 신전시키려고 하는 힘, 햄스트링하고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전근 중에서 대뇌전근의 특히 후부 섬유가 햄스트링과 함께 신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내전근은 굴곡과 간이를 더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뇌전근은 계단을 오를 때 작용하나 내려갈 때는 안 한다. 같은 말이죠. 계단을 오를 때 고관절을 신전하는 힘, 햄스트링과 함께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스키를 타는 동안에 제동하는 동작이나 승마를 할 때 말 등의 몸을 고정시킬 때 수축하는 근육입니다. 얘들은 다 어때요? 고관절을 다 굴곡하고 내회전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제 동작을 하죠. 스키도 어떻게 타요, 우리가? 안짱다리, 발 모양을 안짱다리로 하게 되죠. 그리고 무릎을 약간 굽히죠. 이게 내전근의 역할입니다. 그죠? 승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은 같이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입깎이 최초의 순간에 박근은 무릎을 외방각을 조정하는 것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입깎이 최초의 순간. 그러면 입깎이라는 게 뭐죠? 자, 뒤꿈치가 딱 닿는 순간. 이때 어때요? 무릎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걸 조절하는 거죠. 특히 박근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오다리가 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 메인의 역할은 아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4번이 빠졌네요. 초기 육악기 시 대뇌전근은 하지를 중심으로 함께 이동하고, 초기 육악기,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떴어요. 그죠? 뒤꿈치가 앞 엄지발가락이 토어프죠. 엄지발가락 떼기 시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안쪽으로 모으는 역할. 중심선으로, 자, 걸어와 보세요. 중심선으로 이제 모으는 거죠.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중둔근이 하게 되면서 이제 팔자걸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내전근은 안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뇌전근은 하지를 중심선으로 함께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대뇌전근이 안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말기 육악기 동에는 하지를 앞으로 뻗도록 고관절을 굴곡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기 육악기가 뭐죠? 이제 이 뒤꿈치가 닿기 직전까지의 역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닿기 전에 이제 다리를 앞으로 뻗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뻗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관절을 이제 굴곡하는 거죠. 앞으로 뻗는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증가를 시키고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대뇌전근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6번에 보시면 대뇌전근의 후부 섬유는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보조하며 입깎이 초기 시 체중에 발생하는 고관절 굴곡의 경향성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대뇌전근 후부는 앞에 1번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대둔근하고 햄스트링하고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딱 닿는 순간 대뇌전근의 후부 섬유하고 햄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이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 굴곡이 확 되지 않게끔 굴곡되는 성향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잡아준다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뇌전근의 특히 후부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입깎이 후기에는 체중의 이동과 더불어 반대쪽 발로 향해 중심선이 넘어가게 이동하게 될 때 장내전근과 대뇌전근은 외전을 억제하여 체중 이동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내전근들은 특히 외전을 억제한다면 이제 중둔근이나 이런 근육들에 대항해 가지고 안쪽으로 잡아주는 역할. 그 반대로 이제 외전근이 강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다리가 되는 거고, 내전근이 강하다 그러면 안짱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다리, X다리에 관련된 이론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8번에 보시면 장단내전근, 대뇌전근은 상부의 섬유는 대퇴의 굴곡과 내전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단내전근과 대뇌전근의 상부는
대퇴의 굴곡과 내회전을 보좌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내회전입니다. 내회전. 우리가 내전근 그러면 외회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회전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긴 다리 쪽 패턴이 내전근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긴 다리 쪽 다리는 그래서 내회전을 하면서 누워있으면 다리가 한쪽이 서야 서는 다리가 긴 다리라 보시면 됩니다. 짧은 다리 쪽이 다리가 눕게 되고 그래서 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면 내전근이 단축되어 있는 자세라 보시면 되고 보통 외전근이 강한 요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짧은 다리 패턴에 외전근이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내전근의 후부 섬유는 대퇴의 신전근으로 작용합니다. 대퇴의 신전근으로 작용한다 되어 있죠. 햄스트링하고 대둔근하고 항상 같이 역할을 하는 게 대내전근의 후부 섬유고 박근은 대퇴의 내전 및 굴곡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박근 또한 이제 내전근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장단 내전근, 그 다음에 대내전근, 박근까지 내전근으로 봐요. 자, 신경지배를 한번 보실게요. 2번에서 4번 요추신경에서 나온 폐쇄신경이 이제 주로 다 지배하는데 대내전근 후부는 제외합니다. 얘는 누구와 같이 가요? 대내전근 후부 섬유는 4번, 5번 요추신경, 그리고 제1 요추신경에서 나온 자골신경과 같이 가요. 자골신경은 햄스트링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햄스트링하고 대내전근 후부는 같은 신경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기능도 같이 간다라고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박근은 제2, 3번, 2번, 3번 요추신경에서 지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신경을 한번 볼게요. 신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내전근이 폐쇄신경이 이렇게 나오죠. 폐쇄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데 박근 또한 폐쇄신경이 와서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안쪽에 있는 게 박근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잘렸는데 장내전근이 있고 밑에 지금 단내전근이 보입니다. 그러면 장내전근과 단내전근, 장내전근과 단내전근 사이로 폐쇄신경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대내전근 있죠. 대내전근을 또 지배하고 그리고 요 가지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시면 박하폐쇄근, 외폐쇄근이죠. 외폐쇄근을 뚫고 하나의 가지가 지나가서 밑에 대내전근까지도 지배하게 되고 외폐쇄근 위로 하나의 가지가 나와서 장단내전근과 또 대내전근의 앞쪽 상부 하지를 지배하게 되겠죠.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폐쇄신경 되어 있죠. 폐쇄신경이 대내전 열공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몇 번 폐쇄신경은 4번, 5번 신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요추신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신경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요 밑으로 해서 4번, 5번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폐쇄신경은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고 근데 자골신경이 지배하는 대내전근은 어때요? 자골신경은 지금 보시면 자골신경을 보실게요. 자골신경은 여기에 있죠. 공둥신경 되어 있죠. 4번, 5번에서 몇 번까지? 청골 3번까지도 연결되죠.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 폐쇄신경은 이렇게 해갖고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겁니다. 폐쇄신경이 자골신경은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내전근의 후부는 자골신경이 지배한다는 거. 그래서 기능이 햄스트링과 같이 간다는 게 이 신경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이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전근은 이렇게 수업하시고 다음 수업은 자골신경이 지배하는 슬건근,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햄스트링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